자, 결국 하나 이글스는 오피셜까지 발표했죠. 100억 계약까지 1박 2일, 그러니까 24시간도 안 걸렸어요. 강백호 잡은 손혁 단장의 후일담, 몬스터월에도 강백호를 잡은 이유는 왜냐면 강백호 선수는 좌타 거포이기 때문이죠. 결국 FA 강백호가 총액 100억 원에 하나 이글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오피셜까지 떴죠. 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염경엽 감독님을 우승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앞자리수 최초로 감독님 30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강백호 선수도 어땠을까요? 앞자리수가 다르면 선수의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세 자릿수 총액 100억 원, 계약금이 무려 50억 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00억 원 중에 계약금은 일시불로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은 7.5억 원이 되겠네요. 30억 원이니까. 매해 기본적으로 7.5억 원의 연봉을 주고 옵션이 20억 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손혁 단장은 구체적인 강백호와의 협상 현황을 정했습니다. 그야말로 1박 2일 만에 정해진 영입 의사 타진과 계약이었어요. 제가 강백호 선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강백호 선수의 영입과 KT, 두산, 하나와의 요 관계가 정확하게 우리 LG 트윈스의 김현수 선수와 박혜민 선수의 FA와 너무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각 구단의 요 이야기는 각 구단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사로 알려드릴게요. 자, 손혁 단장님은 19일 2차 드래프트 종료 후 바로 만나 영입 의사를 전했고 20일 오후 선수가 구단 사무실에 방문해 최종 조율 및 계약에 마쳤다. 제가 말씀드렸죠. 박혜민 선수 차명석 단장님이 만날 때 그냥 처음부터 60억 지르라고. 60억 지르고 옵션 장현식 선수가 거의 무옵션이니까 무옵션에 가까운 옵션 지르면 박혜민 선수 고민 안 하고 그날 사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가가 60억보다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65억에라도 빠르게 사인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그러는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 단장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우리 구단에 꼭 필요한 선수였던 만큼 영입 노력은 해보자는 의미의 만남을 가졌다. 선수가 구단의 조건을 받아들여 영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가 강백호에게 만족스러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계약에 이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백호가 노시환, 최은성, 문현빈과 함께 강력한 중심 타선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어요. 손혁 단장은 강백호는 리그에 정말 희소성을 가진 좌타 거포로 우타 거포인 노시환과 타점 생산 능력이 뛰어난 최은성, 타격 능력이 성장 중인 문현빈까지 함께 타선을 꾸리고 난다면 위압감 있는 타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영입했다라고 밝혔죠. 가장 궁금한 것은 강백호의 장타력이 몬스터월에 막히는 거 아닐까 하는 점이에요. 실제로 노시환 선수랑 최은성 선수 때문에 저는 몬스터월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백호의 통산 136개의 홈런 중 56개가 좌월, 중월 홈런이다. 여기에 우중월 홈런, 그러니까 바로 몬스터월 자리죠. 82개 달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홈런이 아니더라도 강력한 타구로 주자를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타선이 강해진다는 것에 더욱 의의를 뒀다. 강백호가 친 홈런의 41%가 좌측과 가운데로 날아간 홈런이라는 점, 그만큼 강백호가 당겨치기만 하는 타자는 아니다. 밀어서도 실제로 홈런을 치죠. 그래서 강백호 선수의 포지션이 그러면 외야수냐, 1루수냐, 포수냐 이런 얘기했지만 감독님의 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일단 구단에서 강백호의 자료를 통해 포지션별 기록을 정리하고 스프링 캠프를 치르면서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의 구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제가 강백호 선수가 하나랑 계약하면서 그나마 LG 트윈스가 다행이다라는 거는 요 조금만 더 KT 두산의 입장을 마무리 확인을 시켜드리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박혜민 선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박혜민 선수를 지킬 수 있는 그나마 좋은 상황,
그것은 한화가 돈을 강백호에게 지르는 건데요. 제가 그 이유 이따가 요거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FA 4호 수원에서 터졌다. 강백호 이른 KT 포수 한승택과 4년 최대 10억 원 계약. 네. 그래서 간발의 차로 FA 4호 계약이 터졌다. 강백호를 떠나보내자마자 KT가 포수 한승택이죠. 4년 10억 원. 그런데 어떠세요? 좋아 보이시나요? 전혀 안 좋아 보이죠. 박찬호 영입했다가 놓쳐. 강백호 영입을 원했지만 놓쳐. 결국 KT는 한승택 선수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나쁘진 않지만 팀을 전력을 강화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자, 그러면서 결국 박찬호 잡고 김현수까지 이 기사도 나와요. 왜냐? 강백호 놓쳤으니까 이제는 두산은 누구예요? 김현수에게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거 그나마 차라리 우리에게 좋은 상황. 왜냐면은 지금 제가 볼 때 LG 트윈스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현수랑 박혜민 선수를 다 잡으려나? 자꾸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나니까 결국 그 더 높은 금액에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되거든요. 아니면 진짜 그냥 둘 다 놓친다거나. 자, 그래서 김현수 영입에도 관심, 적극적인 외부 영입으로 새 시대 열까. 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두산, 그러니까 강백호를 노리고 있는 팀은 두산, 한화, 그리고 KT였다고. 그런데 저는 그중에 KT가 돈을 제일 조금 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두산도 어쨌든 큰 돈을 쓰려 했지만 100억 원까지는 쓸 수 없었죠. 왜냐? 박혜민 선수랑 계약을 했고 내부 FA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화가 뛰어들면은 무조건 돈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게 FA 시장 구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몇 년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산 베어스가 박찬호를 80억 원으로 영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조수행 선수와 4년 16억 원에 계약을 했고 NC 다이노스로 이 투수 이용찬 선수를 지명했거든요. 이거를 봐서 저는 이거는 확실하다. 김현수도 뛰어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산이 원래는 외부 FA를 잘 안 해요. 예전에는 화수분 야구였어요. 기존 주전들이 이적하면은 그냥 곧바로 새로운 유망주들을 내부에서 맨날 육성해서 가장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니까 화수분이고 두산은 그닥 FA에 큰 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짠돌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두산이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내부 육성 체제의 한계와 함께 급격한 세대 고체보다는 신구 조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망주는 말 그대로 유망주다 라는 것이었죠.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 전국 지명 단위가 아니라 지역 지명을 1차로 먼저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두산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였죠. 왜냐? 서울에 훌륭한 자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방 구단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손해를 많이 봤죠. 하지만 이제는 전국 단위 드래프트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균형감 있는, 어떻게 보면 키움에게 가장 좋은 그런 드래프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꼴찌에게 12에게 꼴찌라는 말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여러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어중간한 경쟁 구도 속에서 각 포지션에서 확실한 주전이나 올스타급의 선수로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유망주야. 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들리기 쉬운 젊은 야수들의 중심을 잡아줄 만한 리더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원영 감독이 취임하자마자 중심축이자 리드오프가 되어줄 수 있는 주전급 유격수 박찬호를 취임 선물로 받았고, 이용찬의 재영입과 김현수 역시 가능성이 같은 맥락에서 김현수는 무조건 이제는 두산이 김현수에게 돈을 쓸 차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강백호를 이제는 살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요. 다른 FA보다 강백호가 우선이었다. BFA 단연계약 제의도 수차례. KT의 진심 끝내 통하지 않았다. 당연히 안 통하죠. 돈이 적은데. 하나와 비슷한 금액. 이놈의 그 지겹지 않아요? 비슷한 금액? 강백호 박찬호 선수도 80억 원을 똑같이 제시했지만 실제로 옵션에서 차이고 있었고, 아무래도 팀이 선택을 할 때, 선수가 팀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강팀 그리고 서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박찬호 선수도. 그러니까 똑같은 80억이면은 KT 갈래 두산 갈래 그러면은 웬만하면 두산 갔겠죠. 물론 KT가 우승권 전력팀이라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이거는 강백호는 또 비슷했다고 봐요. 강백호는 결국 KT가 90억 원을 옵션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하나와
최종 오퍼까지 내밀었으나 한화의 상상 초월 조건에 무릎을 꿇어 이렇게 내게 있어요. 보상 선수 선택은 행복한 고민. 박혜민, 김현수 영입에도 총력적 예상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거액 제한했지만 하나 100억 원에 밀렸거든요. 근데 총액 기준 90억 원 이상. 제가 볼 때는 거의 90억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억이면 선수가 바뀝니다. 10억 차이가 나면은 선수가 떠나요. 만약에 95억이잖아요. 그럼 여기 95억이라고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9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옵션과 이런 조건도 알지 못하지만 KT 구단의 특성상 옵션도 꽤 있었을 거고 계약금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하나도 계약금을 50억 원을 먼저 줬잖아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FA KT가 잡으려고 계속 얘기했어요. 하지만 못 잡았다. BFA 단연 계약으로 강백호를 잡으려고 했다. 그 금액도 만족스럽지 않았겠죠. 지금 강백호는 결국 연 평균 25억 원의 계약을 한 거잖아요. 1차 목표였던 유격수 박찬호도 못 잡았어. 강백호도 못 잡았어. 결국은 포수 한 명 잡았어요. 싼 값에. 그걸로 팀의 전력을 강화할 수 없죠. 저는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화 이글스가 박혜민 선수를 잡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릴게요. 강백호 선수가 만약에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돌아온다고 봐요. 쇼케이스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한화에 돈이 있는데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강백호가 늦게 와. 그러면 전력 구상을 결국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돈을 쓰고 싶잖아요. 그때 돈을 써야 되는 게 저는 박혜민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가 저는 강백호 선수가 미국으로 떠났으면 우리 LG 트윈스가 하나를 그 박혜민 선수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가 강백호 선수에게 일단 100억을 질렀어요. 자, 그리고 나면은 저는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구단을 생각해 보세요. 한화는 지금 박혜민 선수를 기준으로 KT와 한화, LG가 박혜민 선수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현수 선수는 KT와 두산과 LG가 김현수 선수를 노리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화가 100억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쓰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 입장이 돼 보면 박혜민 선수를 잡고 싶으면 먼저 심우준이나 엄상백이나 기타 고액 연봉자가 보상 선수로 나간 뒤에 그 다음에 분명히 박혜민 선수에게 영입을 뛰어들 거예요. 만약에 고액 연봉자가 나간다? 그러면 바로 지릅니다. 그리고 KT는 누가 필요하죠? 유격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KT는 심우준 선수가 풀리면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죠. 전 장담합니다. 하나는 100% 심우준 안 묶습니다. 20인에. 그러면 KT가 심우준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 다음에 바로 박혜민 찔러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기 전에 제 소원입니다. LG 구단의 소원이에요. 그 보상 선수 넘어가기 전에 제 소원이니까 바로 박혜민 선수와 조금 더 뜸들이지 말고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상 선수가 안 넘어가더라도 한화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보상 선수가 넘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을 두자면 저는 박혜민 선수를 한화에게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돈을 쓸 수는 없다.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뭐가 좋으냐? 이번에는 김현수 선수로 가봅시다. 자, KT가 이제는 김현수 선수에게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죠? 김현수 선수와 강백호 선수는 포지션이 겹치는 자리예요. 지명타자 자리죠. KT 입장에서는. 그러면 KT는 김현수 선수에게 돈을 이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도 쓰죠? 두산도 돈을 쓰겠죠. 그러면은 LG는 제가 볼 때 김현수 선수를 잡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는 두산과 KT는 남은 선수가 김현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서 치고받고 하는 동안에 LG 트윈스가 지금 스탠스를 봐서는 요거 계속 얘기하지만 난 이제 지겨워. 이놈의 셀러리캡. 통합 챔피언 LG 고민거리 셀러리캡은 난 이제 정말 지겨워. 이것 때문에 박혜민, 김현수 잔류 못 잡는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드라도 해요. 고액 연봉자 트레이드 하면 된다니까? 트레이드 할 선수 많잖아요. 누구든 트레이드해. 최근에 안 쓰는데 연봉 높은 선수들 작은 연봉 지명권으로 트레이드 해도 돼. 유망주랑 트레이드 해도 돼. 뭐라도 트레이드해서 셀러리 캡을 낮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무조건 낮춰. 지금 뭐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한화 이글스가 정말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놈의 셀러리 캡 때문에 박혜민도 못 잡는다. 김현수도 못 잡는다. 전 이제 정말 지겨워. 이제 제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그냥 김현수 안 잡고 박혜민만 잡던가. 전 이제 솔직히 지겹거든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은 안 지겨우세요? 맨날 그놈의 셀러리캡 기사 나오는 거 지겹기도 하고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하던 뭐 이번에 선수들을 묶었나 안 묶었나 모르겠지만 안 묶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하는 건 내년 시즌 구상에 있는 선수면 당연히 묶어야 돼. 근데 내년 시즌 정말 주전 구상에 없는 선수는 과감하게 이제는 트레이드라도 할 생각으로 먼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KT가 그러다가 다 놓쳤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KT가 애매하니까 놓쳤잖아. 그러면 놓쳐도 되는 거예요? 놓쳐서 이렇게 두산은 김현수를 원하고 KT도 김현수를 원하고 박혜민도 KT가 원하고 저는 하나도 분명히 박혜민 선수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뭐 내년에 홍창기도 풀리고 박동원도 풀리는데 제가 계속 말하는 건 셀러리 캡을 그냥 계속 어기라는 게 아니라 트레이드를 하던 셀러리 캡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LG 트윈스가 이렇게 결국은 우승권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토끼 단속은 필수인데 그러면 부상자가 나와도 크게 안 흔들릴 것. 실제로 우리가 이 전력을 완성시켜 놓으니까 홍창기 선수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승권 전력이 유지됐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이 우승권 전력을 다른 팀과 경쟁해서 몇 억을 아끼다가 놓쳐버린다? 저는 이것만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라이브를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